산화하면 독이 되고, 예, 살아있는 식물 속에 그냥 들어있으면 이거는 영양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렸거나 삶았거나 볶았거나 가열하면 전부 다 뭘로 변한다고요? 미네랄이 독극물로 변합니다. 예. 이야, 이게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돈 벌겠죠, 그죠? 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세레늄 같은 거 굉장하죠? 셀레늄 알죠? 세레늄 한 병에 그것도 100만 원이에요. 예. 이거 만약에 영양화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떼돈 버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가 이거 게르마늄을 식품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노력한 결과 다 실패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어떤 실험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가 먹는 효소 있죠, 효소. 효소는 살아있어요. 효소 속에다가 이걸 안에 집어넣자. 그럼 효소가 살아있으니까 들어가서 작용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효소 속에다 요걸 집어넣습니까? 요걸 집어넣습니까?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효소가 죽어요, 살아요? 효소 지도 죽어버려요. 독 때문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마지막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걸 도저히 식품화할 수 없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식물이 자라는 밭에다 이거를 가루로 갈아서 비료로 주자. 식물이 이걸 흡수한 그 식물을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 그렇게 과학자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예. 지금 게르마늄이나 지방인 효소들이 들어져 있는 식품은 어떤 겁니까? 요게 많이 들어있는 거요. 그게 신선초예요. 엔젤리카. 그래서 엔젤리카 밭에다가 이걸 뿌려가지고 비료를 줘가지고 이걸 먹으면 게르마늄이 많은 식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엔젤리카를 말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변해요. 네, 이걸로 변해요. 먹어야죠. 지금 이게 보세요. 만약에 요거를 연구해서 만약 설명한다면 요 한 건 가지고 한 달 설명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요. 요 미네랄 하나가 (300종) 이상의 효소를 만듭니다. 효소의 종류만도 300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효소 300종이 넘는 효소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작용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미네랄의 종류가 100여 가지 있어요. 그죠? 110 몇 가지 쫙 있고 비타민의 종류도 거의 100개 이상 됩니다. 그게 서로서로 작용해요. 서로서로. 예, 다 서로서로 작용해가지고 각각 300종 이상의 효소를 만들어요.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모든 신진대사를 이룩하는 건데 지금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대충 게르마늄은 인체에 들어가서 인체에 산소를 공급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예, 그죠? 이런 정도 간단한 것만 몇 가지만 겨우 입문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릅니다. 예. 예. 너무너무 바보예요. 인간이 아는 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천연을 사용할 때 실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좋으냐를 따지고 먹으려고 하면 이거 한 개 가지고 게르마늄 한 개 가지고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한 개만 연구해도 연구가 안 됩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애기처럼 믿어라. 손바닥 위에 어머니가 올려가지고 있으면 어머니 팔 힘 없는데도 딱 서가지고 어머니가 책임지겠지. 그죠? 믿음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채소, 그 속에 있는 거는 인체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이거밖에 없다. 먹으면 되는데 이걸 다 따지고 먹으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대충 봐도 엄청난 영향이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예. 아니요. 신선초. 예. 같은 과는 아닌데, 모양이 비슷해요. 모양이 비슷한데, 샐러리하고 많이 달라요.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뭐, 안에 있는 내용물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분류할 때, 모양이나 크는 상세, 이런 걸 보고,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원장님, 시금치 위에다가 식초를 뿌려서 먹으면 어떠냐고 물어봐요. 시금치 위에다 식초를 뿌려서 먹으면 안 뿌리는 게 훨씬 유익할걸요. 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몬을 뿌리려고 한 목적이 뭐예요? 왜 뿌리려고 해요? 맛이 좋아요? 채소가 신맛이 나면 좋아요? 이게 바로 병든 입맛입니다. 이게 봐요. 저는 채소에다가 달콤색 걸 뿌리놓으면 나 그 채소 못 먹습니다. 도저히 맛없어 못 먹습니다. 채소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소금을 덜 먹으려면 레몬 넣으면 소금 없어도 돼요. 되는데 문제는 레몬을 쓰면 레몬은 과일이거든요. 과일과 채소를 같이 섞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새콤달콤하게 하면 단 것도 쓰면 안 되고 신 것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입맛을 그쪽에서 멀리 만들어버려요. 아예 멀리 만들어버려요. 네. 저도 원래 전에는 집사람이 음식 달게 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단 거 계속 먹다가 거기에 길들여 버렸어요. 그러다 새콤달콤한 거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싹 멀리 하면서부터 바뀌었어요. 이제 양념해 놓으면 먹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아보카도나 올리브 같은 거는 되게 뭐잖아요. 채소가 아니잖아요. 예, 그건 견과지요. 기름. 그건 괜찮아요. 그건 왜냐하면 똑같이 소화 시간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신맛을 쓰면 막 다 배탈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신맛을 쓴다고 해서 소화기관이 좀 좋은 사람은 괜찮아요. 그리고 소화기관이 나쁜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소화기관이 좋은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확실하게 괜찮냐? 그건 아니에요. 소화에 지장을 주더라도 덜 준다 이거죠. 우리 화면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재료에 있는 게 뭐예요? 예. 알레브 오일가 더 좋은 거예요. 아보카도 오일가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올리브유를 별로 신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을 짜보면 그렇게 깨끗하게 짜기가 어렵거든요. 올리브유가 깨끗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짤까? 나는 올리브 공장에 가서 직접 제가 짜는 걸 보기 전까지는 제 신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그걸 못 봤거든요. 거기 보기 전까지는 저는 올리브유를 안 먹습니다. 아보카도는 먹습니다. 아보카도는 공장에 가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공장이니까, 그죠? 아보카도는 믿어요. 네. 자, 이거 봐요. 맨 꼭대기 이게 뭐예요? 칼슘, 철, 그 다음에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 망강, 망가니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구리, 아연, 코발트, 염소, 세레늄, 크롬, 게르마늄, 모리브덴, 나트륨, 그 옆에 유황, 포타슘, 요오드, 바나듐, 인, 불소, 붕소, 규소. 이 지금 몇 가지예요? 예? 예. 이제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요건 전부 다 영양입니다. 영양인데, 요거 산소를 전부 다 붙여볼게요. 산소를 붙이면, 칼슘에 산소를 붙이면 뭐가 돼요? 석회. 철에 산소를 붙이면 산화철. 이게 빨간 색깔. 이게 FE는 빨간 색깔이 아니거든요. FE는 빨간 색깔은 아닙니다. 예. 산화됐을 때 빨갛습니다. 마그네슘도 검은 색깔이 아닌데 산화되면 검정색이 됩니다. 망강도 검정색이 됩니다. 구리는 원래 녹색이 아닌데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그런데 이게 산화되면 녹색으로 변합니다. 예.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예. 바로 이쪽은 영양이고 이쪽은 흙이에요, 흙. 예. 이 흙을 한 움큼 가져오면 전부 다 이거에 대한 종합 영양소들이죠. 봐요. 몇 종류? 22종 제가 적어놨어요. 지금 과학이 인정하는 건 몇 종이라 했어요, 아까? 18가지를 했는데 제가 4가지를 추가해가지고 22가지를 적어놨어요. 제가 뭔데 24가지를 내 맘대로 추가하나요? 근데 이 4가지 추가된 거,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뭐가 안 먹어야 될 걸 여기 적어놓은 게 있나요? 예? 있어요, 없어요? 기호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칼슘, 철, 마그네슘. 예. 이 속에 하나도 인체에 필요 없는 영양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4가지를 추가해 놨는데도. 그런데도 여기에 더 추가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금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과학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해요. 그러나 과학자가 필요 없다고 하면 필요 없어요? 예. 인체에 금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자들 술 먹는데 술에다 금을 타먹는 거 봤어요? 금을 타먹어요. 제일 비싼 술이에요. 놀랬다니까요. 금 좋다고. 한의학에서 금침을 놓잖아요. 예. 금이 인체에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금이 있어요, 없어요? 금 추가해야 됩니다. 인체에 은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추가할 게 많습니다. 계속 아마 과학이 발전하면 추가가 될 겁니다. 예. 이것들은 여기 지금 산소와 결합한 상태는 전부 이게 흙이에요, 흙. 흙은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인체 속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전부 돌이 돼요. 스케일이 됩니다. 예. 인체에다가 이게 들어가서 콘크리트가 됩니다. 돌이 됩니다. 이러면 너무 내가 무식할 것 같아가지고 이름을 돌을, 콘크리트를 스케일로 바꿔놨어요. 그게 조금 고급인 것 같아요? 이름이 조금 좀 기분이 덜 높아요? 이 사람이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내 인체 속에 콘크리트가 있다 하면 기분 나쁘고 똑같은데도 스케일이 있다 하면 기분이 좀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이 흙은 사람이 먹을 수 없고 누가 먹어요? 식물의 양식입니다. 식물은 이걸 흡수하고 자기 몸으로 영양으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능력을? 하나님이 식물의 강합성이라는 작용을 만들어가지고
이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의 먹이로 만들 능력이 있고, 사람은 광합성을 해요, 못해요? 사람은 광합성을 못해요. 이게 천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 이래서 식물의 몸을 형성하면 이 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사람의 먹이가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식물을 먹으면 이 식물은 몽땅 다 전부 사람의 양식으로 작용합니다. 좋은 영향이 되는 거죠. 이게 인체에 들어가서 인체에 영향이 되는데, 인체에 영향 만드는 방법이 거미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네랄과 비타민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합을 해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합해서 효소를 만드는데 종류가 몇 가지요? 25,000가지 효소를 생산합니다. 이것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진대사를 만들어내는데 1초 지날 때마다 우리 인체 속에서는요, 계속 이 작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피부 세포는 만들어지고 있고, 일부가 파괴되면서 일부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계속 피부 세포가 지금 현재 바뀌어 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어제 하루 녹즙 마셨어요. 그죠? 녹즙 마신 걸로 이미 여러분의 피부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 세포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피는 벌써 많이 바뀌었습니다. 1초에 240만 개씩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고기 먹어서 만들어졌던 건 다 빠져나가고 자꾸 없어지고 새로운 채소 먹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점점 여러분은요, 신선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예. 마치고 나면 혹시 날개가 달릴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여기에, 미네랄은 인체에 4% 존재한다, 이래놨죠? 아닙니다. 4% 존재할지 10% 존재할지 아직 몰라요. 아직 과학이 더 발달해 봐야 되는데, 현재 과학이 연구한 바로는 4% 정도 존재한다. 근데 그 4%가 그 4% 중에 0.1%만 부족해도 인체는 당장 환자화 돼 가는 거죠. 미네랄은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식사 때 미네랄 생각하고 먹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없습니다. 생각 안 해요. 미네랄이 들어간지 나간지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입만 달콤하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 병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예. 여기 보세요. 예, 미네랄이 하는 일을 여기 적어놨어요. 예, 여기 뭐라고 썼어요? 가운데 신진대사의 스위치 미네랄이다. 신진대사의 스위치다. 예, 우리는 신진대사를 통해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생명력이 연장되고 자꾸 발달해 나갑니다. 예, 신진대사, 아주 이게 신진대사가 중요합니다. 예, 대사활동. 생체 내에서 미네랄이 활성을 멈춘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죽음이다. 예. 여러분, 우리 몸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매 초마다 계속 신진대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요게 멈추면 죽음이다. 바로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 위에 뭐라고 썼어요? 모든 효소와 호르몬, 비타민의 활성화를 만드는 게 바로 미네랄이다. 나이가 50이 되니까 갱년기가 왔다. 그럼 이걸 한번 놓고 비교해 보세요. 갱년기가 왜 왔겠습니까? 갱년기가 온 이유 뭐 같아요? 미네랄 부족이다, 이 말이에요. 답이 간단해요? 미네랄이 부족해서 갱년기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인체는 50이 되면 원래 갱년기가 온다. 아닙니다. 노입니다. 노. 예.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생명체의 모든 영양소의 흡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체가 우리 먹은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때도 이 미네랄이 없으면 흡수가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볶음국식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볶음국식을 하러 가서 볶음국식 해보면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 꼬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볶음국식을 먹을 때 김치 먹어요, 안 먹어요? 필요 없어요. 볶음국식 먹는데 필요 없어요. 주머니 이어가 다니면 어디 길 가다가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젓가락이 필요 없어요. 그죠? 먹으면 돼요. 그래서 작고 매운 거 김치 안 먹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볶음국식의 장점이에요. 그러나 볶음국식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없어도 왜 괜찮을까요? 괜찮은 이유. 예? 그동안에 들어있던 미네랄, 인체에 있는 미네랄은요, 한번 써먹고 내버리지 않습니다. 재사용 계속 돌려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떨어질 때까지는 볶음국식을 먹어도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나 볶음국식 속에 그 활성산소가 있어요. 활성산소는 확실히 몸에 피해를 주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소비됩니다. 미네랄이 차츰 소비돼 가지고 미네랄이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딱 떨어지면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뭐라고 썼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뭐라고 썼어요? 모든 영양소의 흡수. 미네랄이 없으면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미네랄이 떨어지고 나면 영양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볶음국식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굶어 죽는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굶어 죽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얼마간 지나고 나면 그 효과가 급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녹즙을 먹어도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하로 떨어지는 영양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굶어 죽는 거죠. 영양실조로 죽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모르고 처음에 가서 먹어봤더니 오, 힘도 나고 좋네요. 야, 효과 있어. 이러다 끝까지 가다 보면 위험한 거죠. 제가 한 분,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집사람하고 아는 분이 있어 암에 걸려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엔 효과 있지만 결국은 내중에는 문제됩니다. 빨리 나와서 바꾸세요, 방법. 말 안 듣더라고. 아, 지금 볶음국식을 먹고 얼마나 좋아진지 모릅니다. 지금 곧 다 나을 거예요. 완치할 거예요. 예, 암 환자라는 사람이 그냥 눈밭에 가서 그냥 홀락 벗고 그냥 누부 자는 거예요. 눈밭을 맨발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등산을 아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다 나았어요. 얼마 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아니다. 안 늦었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썼어요? 생리 활성 작용의 필수적이다. 신진대사의 필수적이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뭐예요? 미네랄이 없는 조건 하에서는 생명의 발생과 유지가 될 수 없다. 미네랄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음식 먹을 때 내 음식에 미네랄이 있냐 없냐를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미네랄이 없는 식사는 안 해야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다 생걸로 먹을게요. 다 생걸로 좋습니다. 이제는 채소는 절대로 삶아 먹지 않고 생걸로 먹습니다. 그러나 밥은 할 수 없이 삶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예스예요? 저는 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씨앗즙을
식사로 먹고 나왔습니다. 씨앗즙은 삶은 거예요? 생 거예요? 생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씨앗즙으로 식사합니다. 도저히 못 먹을 때는 할 수 없이 밥을 먹지만 할 수만 있으면 씨앗즙으로 식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안 먹어요? 안 먹어진다고요? 안 먹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먹으면 먹지. 예? 씨앗즙요? 어제 설명했는데 또 해요? 또 씨앗즙. 씨앗즙이 재미가 붙었습니다. 씨앗즙은 간단합니다. 이제 요 적었었는데, 달맞이씨, 홍아씨, 참깨, 메밀. 예, 요거 한 스푼씩. 구하는 건 또 다음 얘기를 하고, 한 스푼씩. 그 다음에 저는 벼를 쓰거든요. 여긴 벼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현미로 하는데, 벼를, 저는 한국에서 벼를 써요. 벼가 뭔지 알죠? 예, 벼가 현미보다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벼를 쓰는데, 벼를 6스푼. 6스푼 하면, 예? 껍질까지 6스푼을 하면, 현미쌀 5스푼 하면 밥 한 그릇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껍질이 있기 때문에 한 스푼 더 해가지고 6스푼 하면 밥 한 그릇하고 똑같습니다. 그 밥 한 그릇치를 통째로 다 같이 갈아요. 갈 때 당근하고 같이 갈아요. 당근을 즙을 냅니다. 즙을 내는데 얼마를 내는가 하면 씨앗 무게를 1로 했을 때, 씨앗을 합쳐가지고 1로 했을 때 그 무게의 4배의 당근을 사용합니다. 4배의 당근즙을 그냥 갈아요. 녹즙기에 갈아가지고 찌꺼기하고 즙이 나오면 찌꺼기하고 즙을 같이 섞어버려요. 예, 즙을 찌꺼기 같이 부어버려요. 그러면 걸쭉하게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씨앗, 그 몽땅 다 같이 부어요. 그래가 같이 섞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숟가락으로 녹즙기에 떠오면 쫙 걸리 나옵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분리가 딱 되면 그때 당근을 원래 조금 놔놨다가 찌꺼기 나오면 찌꺼기 나온 거를 가지고 다시 그 당근하고 섞어서 다시 한 번 더 집어넣어요. 그거를 한 3번 이렇게 통과시키면 찌꺼기 양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속에 껍질에 있는 그 섬유질까지 같이 많이 포함됐어요. 그죠? 식사 때는 섬유질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껍질이 같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식사는 섬유질이 충분히 포함된 생 씨앗즙을 먹는데 이 속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충분히 있는 상태. 그런데 그 미네랄이 엄청난 미네랄이, 채소에 없는 미네랄이 거기 있는 게 그게 장점이에요. 좀처럼 없는 미네랄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요건 비타민부터 먼저. 요게 뭐예요? 비타민 E, 토코페롤. 토코페롤 이게요. 알파, 베타, 세타, 감마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비타민 E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 비타민 E는 여러분 비타민 C가 좋아요? 항산화제예요. 이 항산화제를 먹으면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이게 죽입니다. 그래서 거의 해독제 작용을 하는데 이 비타민 C에 70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비타민 E예요. 비타민 E가 대단해요. 이게 씨앗에 있거든요. 씨눈에. 네.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셀레늄. 셀레늄은 비타민 C의 1750배의 항산화 능력. 대단합니까? 예, 거의 폭발적입니다. 이게 씨앗의 씨눈에 있어요. 예.
채소를 저 산꼭대기 산에다가 얼음이 꽝꽝 어는 데 갖다 심어 놓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예, 죽어요. 그런데 씨앗을 산꼭대기에다 떨어뜨려 놓으면 씨앗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씨앗은 안으로 죽어요. 저 산꼭대기 영하 40도가 내려가도 안 죽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그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씨앗의 씨눈을 보호하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 여기다 아연까지 포함됐습니다. 예, 아연. 이 아연은 여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 이건 젊음의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피부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능들이 다 젊어지는 영양. 이게 씨앗에 있단 말이에요. 씨앗 좋아요? 예. 앞으로 현미밥을 먹을래요? 씨앗즙을 먹을래요? 목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좋은 줄 알면 잘 넘어갑니다. 이게 별로 좋은 줄 모르면 목에 안 넘어가요. 그런데 씨앗즙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당근하고 같이 갈아 놓으면요, 희한한 거는 현미밥에는요, 소화효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근하고 같이 갈았는데 당근이 소화효소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씨앗집에 뭐 다른 씨앗은 알아서 그것만 얘기해요? 다른 씨앗도 많이 써도 되죠. 되는데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쓴 게 그 네 가지예요. 그 네 가지 먹기도 바쁘니까 네 가지 우선 쓴 거죠. 그렇죠. 한국에도 벼 아무도 안 쓰죠. 제 혼자만. 예, 제가 저쪽에, 예, 산청 쪽에 있잖아요. 저 하동 산천 쪽에서 그 메꾸라지로 농사 짓는 데 있어요. 농약 안 치고. 메꾸라지 이거 논에다 풀어놨는데 농약 치면 메꾸라지 죽어요, 살아요?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메꾸라지를 연어 놓으면 벼 멸구 있잖아요. 병 생기는 거. 멸구를 메꾸라지가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벼 농사 짓는 사람이 이 농사 지으면 돈 벌어요. 예, 메꾸라지 농사 지어가지고 메꾸라지 먹는 사람한테 판매하고, 그 다음에 벼는 메꾸라지 농사, 그 농약 안 치고 농사 짓기 때문에 더 비싼 값으로 팔아요. 그렇게 이득 아니에요. 농약 치느라고 농약값 내빌 필요도 없고, 예, 그 농약 치느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농사 짓는 걸 우리 갖다가, 예, 10톤을 사다가 우리가 그걸로 지금 완전히 씻어가지고 세척해가지고 또 말려가지고 그것도 기계로 말려야 됩니다. 그냥 말리면 안 돼요. 햇빛에 말려가지고는 안 돼요. 기계로 말려가지고 수분 함량이 1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놔야 곰팡이가 안 펴요. 예. 그래서 말려가지고 싹 해놨는데 한국에는 이제 미국보다도 그게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예. 근데 모든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독이 있다고. 생명력이 있으면 독이 있나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예, 현미에도 독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모든 씨에는 다 독이 있고 채소에도 다 독이 있어요. 전부 몽땅 독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독이 있을까요? 보호하려고 해충으로부터 보호돼야 돼요. 예, 이거 식물을 갉아먹으면 거기에서 그 곤충이 싫어하는, 해충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긴다든지 독소를 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게 합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이 힘이 없고 영양이 없으면 그거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해충이 뜯어먹습니다. 예, 그래서 그 능력이 충분하도록, 영양이 충분하도록 농사를 지면 해충이 못 듭니다. 제가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사람도 이와 똑같다. 사람의 체력이 좋아서 저항력이 좋으면 바이러스가 내 몸을 뜯어먹어요, 못 뜯어먹어요? 절대로 못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지은 거, 이게 영양이 충분하고 그 식물이 갖고 있는 독은 곤충이, 그 해충이 뜯어먹지 못할 정도의 독이라 사람한테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예. 예. 아침, 점심. 예, 좋습니다. 예, 아예 뭐 밥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씨앗즙만 먹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새끼 다 먹어도 좋아요. 예, 그런데 세 끼 먹으려 하면 밤에 부담이 좀 될 겁니다.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중노동을 하는 사람은 저녁에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동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저녁 식사를 과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알아요. 고구마 줄기요? 고구마 즙. 예, 예, 예. 그게 이제 탄수화물 많잖아요. 예. 즙으로 마실 때는 전분을 가라앉히고 마시고. 예, 식사를 할 때는 3시간 동안 기다리는 정도로 식사할 때는 전분하고 다 같이 먹는 게 좋고. 가라앉혀서 윗물만 마시고. 상관없습니다. 예, 1시간마다 마실 됩니다. 예. 채소즙하고 같아요. 즙으로 마시면. 예. 예. 저녁에 과일만 먹어봤거든요. 예. 그때 소화가 안 되면 버벅하고 맥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이분은 위염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염입니다. 위염을 고치고 나면 아무 이상 없어집니다. 그 위염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그래요. 소금을 좀 첨가해서 먹으니까 조금 소화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섬질 때문에 그래, 섬질 때문에. 예. 자, 그래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